너두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처리의 쇼킹 스토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키워드는 체스판 살인마 알렉산더 피추시킨. 혹시 악명높기로 소문난 흰 올빼미 교도소를 아시나요? 이곳은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흉악범 전담 수용소인데요. 수용자들이 낮에는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혹독하기로 소문난 교도소입니다. 이곳에 쇼킹한 그가 입소합니다. 61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희대의 사이코패스 알렉산더 피추시킨입니다. 그의 살인 방식은 일반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람을 공원으로 불러 자신의 강아지가 죽어있는 곳으로 유도해 경의를 표하도록 속였습니다. 피해자가 기도하는 동안 망치로 그들을 때리거나 보드카를 마셔 술에 취하면 둔기로 쳐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종종 깨진 보드카병을 피해자의 두개골에 벌어진 구멍 틈으로 밀어넣는 만행까지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살인 표식으로 빈 보드카병을 남겨두고 떠나는 자신감까지 선보입니다. 그에겐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체스판 살인마. 경찰이 그의 집에서 발견한 체스판에서는 칸마다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의 이름과 살해 날짜를 적고 그 위에 동전과 체스말을 올려두었던 체스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체스판의 기록은 피추시킨이 살인한 피해자를 의미했던 것. 당시 경찰이 체스판을 발견했을 때 64개 중 61개의 체스판의 기록이 남아있던 상황. 실제로 61번째 기록에 적혀있던 마리나 모스칼레바라고 적혀있던 이름은 피추시킨이 마지막으로 살해한 직장동료 마리나 모스칼레바였습니다. 피추시킨은 이 체스판을 모두 채울 때까지 살인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진술하였을 정도로 게임처럼 살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총 61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으나 경찰은 61건이 아닌 49건의 살인사건만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추시킨의 자백을 통해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색했지만 찾은 유골이 49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피추시킨이 태어나고 9개월 뒤 집을 가출합니다. 어머니 역시 어린 피추시킨에게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피추시킨은 할아버지 손에 키워지는데 이때 할아버지로부터 체스 두는 방법을 배웁니다. 사실 피추시킨은 4살 때 그네를 타다 심하게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 후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져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집중력을 요구하는 체스를 가르치게 된 것이죠. 피추시킨에게는 할아버지와 체스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피추시킨이 14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집에서 체스와 보드카에 의존한 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52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러시아 남자 안드레이 치카텔로를 매스컴을 통해 접한 피추시킨. 한순간에 피추시킨은 생각합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마치 치카틸로와 체스 대결하듯 살인 대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치카틸로보다 더 많이 살해했다는 것을 강조했던 피추시킨. 그는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에게 살인이 없는 삶은 당신에게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면 나는 살인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첫 번째 살인을 떠올리며 꺼낸 말인데요. 나에게 첫사람이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에서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을 경악시킨 피추시킨. 피추시킨의 첫 번째 살인은 그가 18세였던 1992년 7월 27일에 발생했습니다. 피추시킨은 비사파크에서 동급생 오디추크를 만나 64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오디추크는 마음을 바꾸고 피추시킨에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실망한 피추시킨은 오디추크를 향해 망치로 머리에 약 20번의 타격을 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오디추크가 죽자 피추시킨은 그의 시신을 빗살바크 하수도 입구 근처에 두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머니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오디추크의 시신이 발견되자 모스크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오디추크는 피추시킨과 함께 공원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추시킨은 7월 30일 체포되어 신문을 위해 모스크바 경찰서로 이송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피추시킨은 2005년 9월까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14일 그의 61번째 살인이 시작됩니다. 마리나 모스칼레바는 피추시킨과 편의점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피추시킨은 항상 하던 대로 공원으로 유도해 그녀를 망치로 때렸습니다. 하지만 피추시킨이 몰랐던 것은 모스칼레바는 피추시킨과 함께 가기 직전에 아들에게 어디로 가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려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모스칼레바 가족의 신고로 체포됩니다. 2007년 10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피추시킨은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처음 15년은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현재는 북극 형벌 식민지 올빼미 교도소에서 독방 감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인을 마치 게임으로 생각했던 희대의 살인마 피추시킨.
과연 그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을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두철이의 쇼킹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